안녕하세요. 재훈꼬라지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라 되게 어색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좀 더 진정성 있고 절실하게 내용을 알려드리고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예요. 그동안의 영상도 거짓 없이 진실되게 올렸지만 이번 영상은 좀 더 그런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보셨듯이 제가 영상을 한 달 동안 못 올렸던 이유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이 8월 초에 올린 여름 휴가 때 있었던 영상인데 그 영상을 기점으로 꾸준히 영상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계획이 없던 뜻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정신도 없고 그냥 멘탈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건강이라는 키워드이고 지금 제 몸에 혹이 3개가 발견되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담낭에 용종 하나, 간에 혹 하나, 췌장 꼬리에 혹 하나가 있다고 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의사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덤덤했는데 얘기를 듣고 병원 밖을 나올 때부터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 좋은 거지만 이 혹이 암이냐 아니냐가 더 겁나고 무섭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혹이 암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병원 3곳을 예약 잡아 초진을 받았고 또 그 병원에서 예약을 잡아 검사를 받고 또 그 병원에서 이제 다음 주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기까지 3주 정도 걸렸는데 정말 긴장되고 무섭고 겁나고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혹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8월 중순 정확히 8월 12일에 저녁이었어요. 지금 이 방에 지금 이 의자에 앉았는데 명치 쪽이 갑자기 되게 답답하고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불편한 느낌?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옆구리도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상체를 이렇게 좀 꼿꼿이 세우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좀 자세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부정하게 있었는데 이 구부정하게 앉으면 그게 세게 느껴지고 답답함이 더 세게 왔던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식욕이 갑자기 없어졌고 식사를 두세 숟갈만 하면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배가 팽만해지는 느낌?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살면서 느껴본 느낌이 아니라 난생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아프진 않고 그냥 굉장히 불편함만 느껴졌었어요. 그때는 뭔가 뜨끔하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며칠 있으면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겼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그런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중간에 저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근처 내과 의원을 들려서 약을 처방받았었어요. 그래서 위염약을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뭔가 크게 안 좋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내과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40살이 넘어서 위 내시경은 의무적으로 했고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추가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에 0.5에서 0.6cm 되는 용종이 발견이 됐고요. 간에 3cm 정도의 혹이 발견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담낭의 용종은 1cm가 되기 전이어서 보시고 1년 뒤에 추적 관찰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간의 혹은 어떤 소견을 주시지 않으시고 연계해주는 병원에 복부 CT를 찍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하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위험한 건가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위험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CT를 찍어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엄청 겁이 났죠. 아,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암이냐 아니냐. 이날이 8월 30일 금요일이었고 CT는 다음 주 9월 3일 화요일에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 사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인터넷에 간암에 관해서 엄청 많이 검색했었고요. 커뮤니티와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들을 얻고 글들을 보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위로를 받거나 정보를 찾으려고 검색을 한 건데 보면 볼수록 내 얘기 같고 더 겁이 나더라고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단기간에 살이 빠진다는 증상이 있었어요. 이건 거의 모든 암에 해당되는 공통된 증상인 것 같아요. 제가 8월 5일에 달력에도 적어놨는데 그때 몸무게를 쟀을 때 84kg이었어요. 그리고 8월 10일에 쟀을 때 81kg이었고요. 그리고 8월 30일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그때가 78kg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 20일 지금은 75kg이고요. 8월에만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는데 6kg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져버렸어요. 저를 8월 전에 실제로 뵌 분들이시면 지금 이 영상에서 살이 빠진 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인터넷에 검색했던 그 가이드에 나온 증상들이 저랑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기분 탓일 수도 있고 그냥 저랑 다 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진짜 많이 같이 울었어요. 원래 각자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이후로 거실에서 엄마랑 같이 자고 얘기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9월 3일 복부 CT를 찍으러 갔고 그날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의 혹은 초음파로 했을 땐 3cm 정도였는데 복부 CT를 찍으니까 4.1cm로 나왔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게도 간 혈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간 혈관종은 이 간에 있는 혈관들이 뭐 이렇게 뭉쳐서 커진 건데 암으로 갈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4cm 이상의 혈관종은 거대 혈관종이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몇 번을 외쳤어요. 근데 그 몇 초 사이에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을 더 해주시더라고요. 췌장 쪽에 혹이 보인다고. 그래서 소견을 들어보니 2cm 정도의 췌장 꼬리에 혹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췌장의 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단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부터 다시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또 무서워지더라고요. 복부 CT로 알 수가 없나? 복부 CT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MRI 찍어야 할 정도로 안 좋은 건가? 또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진짜 다 들었어요. 또 이때부터 췌장암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고 막 찾아봤어요. 췌장암은 생존율이 극히 낮은 암으로 좀 서울의 유명한 좀 명의 선생님들에게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후기들을 많이 봐서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췌장암 쪽으로 뭐 유명한 병원은 아니지만 일단 검사를 빨리 받아서 결과를 알고 싶어 마음에 일단 집 근처에 고대병원에 직접 가서 예약을 가장 빠른 걸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름 뭐 검색하고 찾아보고 해서 뭐 서울의 5대 병원에 췌장 쪽으로 유명한
명의 선생님들을 나름대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초진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고, 또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요즘 병원에 이슈거리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진료가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진료 예약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진료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하든 뭘 하든 결과를 듣고 싶었어요. 이게 암이냐 아니냐. 그래서 점점 초조해지고 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데 거기서도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예약이 하나 취소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해주세요. 근데 그게 그 주의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정말 그거라도 빨리 잡아서 진료를 받아야겠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도 전화를 했었고, 거기는 11월 초에 좀 유명하신 분이 계셔서 예약을 일단 잡아놨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거기는 좀 빨리 잡을 수 있다고 해서 CT 찍은 다음 주에 예약을 바로 잡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나마 빠른 일정으로 좀 명의 선생님들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약한 병원에 제가 찍은 초음파 CT와 복부 CT를 갖고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립중앙의료원 그 선생님께서는 복부 CT를 보시고 추가 검사 없이 IPMN이라는 진단을 해주시고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암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저는 처음이라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게 또 초조해지고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선생님 저 3개월 뒤에 뵐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3개월 뒤에 복부 초음파로 추적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선생님께서 좀 복부 CT를 보시고 좀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만 하고 왔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피검사에서 이제 종양 표지자 또 CA19-9 이런 것들이 이제 암에 대해서 좀 절대적이진 않지만 피검사로 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고대병원에서는 피검사와 MRI를 다 찍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이랑 고대병원은 이제 다음 주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정말 긴장되고 겁나고 무섭고 시간이 더 다가올수록 빨리 듣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요. 제발 부디 아니길 바라는데 자꾸 최악을 생각하게 되고 그쪽에 제 심리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초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질문은 꼭 하시더라고요. 가족력이 있냐고. 근데 저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제 탓이죠.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제 탓이니까 그 부분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거 외적으로는 정말 괴롭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 전 영상에서
휴가 때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평생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까봐,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원 없이 많이 울었어요. 방에서 혼자. 자기 전에 엄마 옆에 누워서 손잡고 울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짜 미안한데 우리 받아들이자. 그렇게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 다음 주에 결과 들으러 가기 전날 밤에 또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좀 편해지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쉬지 못하고 힘들어질까봐 혹여나 내가 먼저 하늘 날아가면 이것만큼은 불효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종교도 없는데 형의 조언으로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참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추석 때 형하고 형수님한테 지금 제 상황을 얘기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사도 지금 주에 2번 정도 병원 가느라 빠지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제발 부디 제발 부디 최악만 아니었음 합니다.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 저 열심히 받을 수 있어요. 제발 암만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을 굳이 영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상처 주는 댓글이 올라올까봐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일로 해서 제가 생각과 시야가 많이 바뀌었어요.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되고, 가족은 물론 친구,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들 건강하셔야 되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40대 직장인이 일상 속에서 겪은, 느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작게나마 좀 전달이 된다면 본인들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절대 본인 건강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랑 비슷한 증상이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적 느낌이 있다면 진료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미루고 계셨다든가 한다면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시고 혹시라도 안 좋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더 원활하게 치료하고 완쾌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영상을 올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 최악의 상황이라면, 암이라면 지금의 내가 가장 건강한 모습이니까 이거 남기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든 가족이 보든 친구들이 보든 그래도 나를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가장 건강한 지금 내 모습을 올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 뭐 누굴 만나기도 그렇고 뭐 만나서 할 것도 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 너무 우울하고 안 좋은 생각만 드니까, 물론 주제는 지금 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뭔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싶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고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영상은 꾸준히 올려볼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올릴 영상은 좀 타임라인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올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 어떤 증상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느 병원에 갔고, 어떤 검사를 받았고, 어떤 소견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생각이고요.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건강관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검사 결과도 영상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최악이 아니기를, 암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고, 제발 부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